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장중에 갑작스럽게 좀 하락폭을 키워서 상대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 보였거든요. 미국 증시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틀 연속 떨어졌다는 거. 네. 그리고 한 두 달 만에 또 최근 들어선 폭이 또 나름 작지는 않았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 물론 나스닥은 막판까지는 분전했지만 결국 한 1시간 남겨놔서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번 주에 우리가 볼만한 지표가 있다 그러면 소매 판매 그리고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네. 오늘 그것이 나왔고 그것이 시장의 영향이 제가 봤을 때 99%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소위 필수 소비재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빠졌습니다. 임의 소비재 일부 좀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빠졌고 네네. 10섹터가 모두 빠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의사록이 테이퍼링을 금년에 시작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시사를 했고요.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주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이제 근접하고 있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월가에서는 주초 지난주부터 해서 빠르면 이제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10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언급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오늘 좀 시장의 부담 요인이었죠. 154만 건이 나왔습니다. 연율로 계산을 하면은요. 7%가 전월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전망치가 160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좀 부담스럽게 나왔습니다. 3개월 내 최저 수준이 되겠고요. 건설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매수세가 주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신규 착동 건수가 조금 줄어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생각보다 전망보다 낮아졌다는 얘기인데요. 늘어나는 폭이 줄었다. 그렇죠. 네, 정확히 네. 말씀하셨고요. 미국 내 지역별로 보면 가장 핫한 것은 항상 서부입니다. 서부, 뭐 캘리포니아 그리고 워싱턴주, 시애틀 있고 그런 쪽이 이제 가장 핫해서 서부라고 분류되는데요. 네. 서부는 하락폭이 11.3%, 여전히 그나마 선방했지만 소위 동북부입니다. 정확하게 뉴욕 있는 쪽이거든요. 뉴욕, 보스턴 이런 쪽을 우리가 동북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쪽은 이제 49.3%가 줄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지도로 보면 왼쪽이 좀 많이 여전히 살아있고 네. 오른쪽이 약간 슬로우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주택 시장은 그런데 사실 주택 시장보다 이날 더 큰 관심을 받았던 게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테이퍼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건 아닌데 네네. 테이퍼링이 이렇게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게 그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네.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2013년 5월에 처음 한번 나온 거거든요. 5월 네. 20일 날 언급이 시작됐죠. 그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 벤 버냉키 의장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을 되살린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헬리콥터맨이라고 네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 뿌려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그런 뭐 카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팔고 채권을 많이 샀으니까 이제 채권을 사는 것을 이제 줄인다 하는 것부터 테이퍼링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는 말이 테이퍼링 텐트럼이란 말이 들어오셨을 네네. 겁니다. 텐트럼이란 말은 그냥 스트레스인데 텐트럼이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별로 쓰지는 않는데 딱 정확하게 제가 한국말로 그냥 일상적인 말을 딱 쓰는 말을 보면 자제분들이 이제 애들 어렸을 때 키우는 분 있죠. 네네. 그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정상적인 제가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약간 때를 쓰고 뭐 땡깡 피운다 그런 네네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딱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게 텐트럼이요. 그런 의미예요? 예, 테이퍼링이 약간 뭐 정말 줄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네. 그 텐트럼이 그래서 발작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이제 테이퍼 텐트럼에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딱 그림을 제가 그 당시 그림을 다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2013년 5월 22일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언급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네네. 언급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회 성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날이었는데 5월 20일 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3~4%가 장중에 고점 찍고 그 당시에 거의 최고가에서 훅 떨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 얼마가 더 떨어졌냐면 엄청 많이 떨어졌을 것 같죠. 네네.
6%가 떨어졌습니다. 9월까지. 아. 네, 그리고 9월부터 연말까지 다시 17%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고 연간으로 오면 정확하게 29.9%니까요. 연간으로 정확하게 30%가 떨어졌고 그 다음 그림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그 다음 그림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똑같은 그림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테이퍼 텐트럼하고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미국 시장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다들 걱정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린 굳이 저도 그때 기억이 되게 충격적인 기억이거든요.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네네. 한두 달 동안 한 5, 6% 떨어졌다는 거. 그게 5, 6%?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쭉 올라가는 17%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네네.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 그림 이런 거는 보여드리기 약간 좀 그렇지만 제일 위에가 S&P 500입니다. S&P 500의 2년치의 그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갔죠. 어찌됐건요. 네네.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주가가 이제 역시 같이 많이 떨어졌고 더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네네. 떨어졌고 그 이후에 좀 회복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머징 마켓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반등하다가 결국 흘러내려갔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미국에서 돈을 주면 미국의 어떤 금리 이런 것들이 장점이면 미국으로 돈이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싸게 빌려갔던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회수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 바깥에 있는 것들 이머징 마켓에 약간 우려감이 있었고 과거에도 그랬는데요.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을 보는 분들은 새로 그 당시에는 미국 주식을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제가 뭐 1%가 안 되실 안 거거든요.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큰일 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거였다라는 것 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사실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반영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두 가지 그림을 같이 보여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테이퍼링 아니면 테이퍼 텐터링 어떤 여러 가지 쓰던 간에 그냥 긴축 발작이라고 해서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큰일 날 일인지 저 그림을 보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제를 남겨주셨네요. 이건 정답은 없죠. 이게 네네. 과거에 한 번밖에 없던 그러니까요. 사례이기 한 번밖에 때문에 뭐라고 없었으니까요. 말씀드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 실적 시즌에 막바지다 보니까 유통주들이 또 대부분 실적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이죠. 장전에 네. 나왔던 기업이 있으므로 장 후반에 끝나고 나왔던 것이 있는데 장전에는 어저께 이어서 계속 이제 실적 발표한 거죠. 타겟이 있었고 로우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로우스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9.6%가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4.25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은 4달러였고요. 동일 점포 매출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2.2%가 좋을 거라 늘어날 거로 예상했는데 1.6%가 했는데 어닝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괜찮을 거란 얘기하면서 네네. 주가가 10% 정도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게 주가가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주가가 횡보하고 어저께 이제 그 유통주가 같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던 건데 네. 오늘은 이제 크게 반등했다는 걸 보여드리겠고요. TJMX도 유통점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고 5.57%가 올라갔는데 이것도 역시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떨어졌던 것은 먼저 오늘 좀 급반등을 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3.64달러로 나와서 전망보다 많았고요. 동일 점포 매출도 뭐 기대 이상 조금 그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타겟인데요. 타겟이 이제 기대 이상 실적을 하고 가이던스도 상향시켰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이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굳이 해석을 해보면 딱 이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우스나 TJMX는 큰 재미가 없었던 것은 올랐고 네. 타겟이나 코스트코 이런 것들 워낙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아마 가장 큰 관심, 이번 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건 지금 유통가보다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러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네. 바로 직전에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이익은 시장의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1센트를 전망했었는데요. 1.04달러가 나왔습니다. 촉봉 늘어났고요. 매출은 제법 많이 높아졌습니다. 63.3억 달러로 전망이었는데 65억 달러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68%가 나와서 여전히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분기는 84%가 늘어났고요. 흥미로운 것은 3분기 가이던스도 상향시켰습니다. 네. 5억 달러 정도가 월가의 컨센서스인데 네. 68억 달러 정도 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그래픽 칩이 87%가 늘어났고요. 컴퓨터의 네트워크라고 자기네가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46%. 그 안에서도 게임 분야가 85%, 데이터 센터가 35%인데 다만 하나 생각보다 안 좋았던 것은 회사 측에서 한 4억 달러 정도가 가상화폐 관련된 매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했는데 그 분야는 요즘 가상화폐가 쉬웠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2.66억 달러 그 부분은 매출이 좀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오늘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오면서 오늘 시간에서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도 제가 본 바로는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이 로빈훗입니다. 네네. 로빈훗이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에서 한 6, 7% 오늘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다 좋았지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3분기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분기는 가상화폐도 좋고 시장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네. 거래가 늘어났고 좋았는데 3분기는 이런 게 좀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 떨어졌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스코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익은 시장 대비 약간 부족한 정도, 매출은 시장모에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데요. 시간에서 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게 있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괜찮겠는데 싶었던 게 9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미국 전역에 부스터샷 배포가 시작된다라는 그 미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CDC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도 발표할 거라고 이제 미국에선 뉴스가 났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뭐 이미 다 알려져서 그런지 CD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화면도 준비해 봤는데 이 공식 화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CDC에서 같이 발표를 하는 거를 그 라이브로 다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워낙 중에서 예를 들어서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가 내일 처음으로 CNBC에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 진짜 관심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 특히 이제 지금 그 사망률 그리고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딱 주목받는 5개 주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워낙 지금 안 맞은 데입니다. 백신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요. 9월 20일자로 2차 접종 완료한 8개월 되는 시점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맞게 한다는 거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무료로 한다니까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런 기대감이 컸고 주가는 워낙 올랐던 것이 모더나잖아요. 네. 그래서 모더나가 오늘도 마찬가지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모더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는 딱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더나는 테슬라 같은 기업이다. 바이오 네. 쪽에. 그래서 엄청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모더나는 밸류에이션을 도저히 설명 안 된다. 네. 너무 비싸다는 사람이 있다. 완전 극단적으로 가고 있지만 어찌되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2020년 이후에 모더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S&P 500에. 그러면서 작년 이래 S&P 500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모더나인데. 그러니까 작년 때 보면 이제 테슬라가 1등이었는데 테슬라였었는데. 테슬라를 늘어내고 모더나가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이 되겠고요. 파이자는 요즘 그 20 몇 년 만에 사상체육관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 이제 개별 기업보다는 최근 들어서 섹터별로 강한 것은 헬스케어 섹터 그 자체입니다. 물론 오늘은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의사록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네. 앞서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테슬라가 오늘 3일 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네. 3.5%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름 반등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죠. 특히 이제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 이런 네. 것들. 지금 도로교통국에서 고속도로교통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오늘 보면 일부 의회에서도 조사라고 막 압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반등하는 것이 있겠고요. 팔란티아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팔란티아는 뭐 특별한 주가 오늘 5% 정도 올라갔는데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고 나름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건 사실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이 팔란티아가 아시다시피 이제 재무제표가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나왔는데 이게 정말 잘 모르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맞아요, 벌이고 맞아요. 있는지 모르고 맞아요. 정말 지난 실적 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민간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고객 수를 올해 작년 대비 100%를 늘리는 게 목표인데 지금까지 이미 상당히 달성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사업도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유현금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네네. 보유현금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더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은 미국 왕왕 자사주나 이런 걸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어저께 금을 샀습니다. 금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5,100만 달러 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여튼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최소 세 군데가 목표 주가가 올려놨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변함이 하나도 없겠고요. 네. 알비스란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20에서 25달러를 올려놨고요. 실적 발표 이유입니다. 울프 리서치가 20에서 25달러.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매도 의견이지만 목표 주가만 살짝 19에서 22달러 올려놨고요. 네.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제시하는 기업은 쉽지 않습니다. 제프리스는 다만 매수 의견에 28에서 30달러를 올려놨고요. 아시다시피 캐시우드가 적극적으로 최근에 매수한 것이 네네. 이슈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포트폴리오가 공개된 이후에 세계 1위 자산운용사 그리고 2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락과 그리고 뱅가드도 이 포트폴리오가 공개됐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거의 뭐 세계 1, 2 자산운용사인데요. 블랙락 같은 게 보면 2분기에 일라이릴리 대표적인 이제 그 제약사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리고 인투이트는 터보텍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타겟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산 거에 리스트를 올려놨고요. 뱅가드는 역시 오늘도 잠깐 보여드렸던 제일 많이 산 주식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오. 엔비디아가 그만큼 여전히 실적에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밖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시가총액 1, 2, 3위 고군이 들어가 있고요. 특이하게 페이팔을 많이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것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공통으로 제일 많이 산 것은 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시가총액 1위, 2위, 3위입니다. 그래서 3위가 아마존이 되겠고요. 네.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1위가 애플은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낱낱이 뜯어봤습니다. 자, 이항현의 월가이드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